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클롭이 부임했던 첫 시즌, 리그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 그리고 클롭의 마지막 시즌, 리그컵 결승전에서 첼시를 만나 연장전 혈투 끝에 우승. 마지막인 클롭에게 4개의 트로피를 선사해주겠다 결심한 리버풀 선수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리버풀 아카데미 선수들을 필두로 말이죠. 물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아카데미 선수 기용이었지만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여 트로피까지 가져온 업적은 대단히 높게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어떻게 아카데미 선수들을 1군으로 끌어올려 리그컵 결승전에서 첼시를 상대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리버풀이 유난히 아카데미 선수들의 활용폭이 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단, 감독, 코치 셋 모두 아카데미 선수 활용에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운영 방침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며 위르겐 클롭은 마인츠에서부터 리버풀에 이르기까지 로컬보이, 지역에서 태어나 구단 1군까지 올라오는 선수들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고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던 인물입니다. 요즘같이 다른 문화권이 섞이는 방식의 선수단 운영이 아닌 팀의 구심점은 지역에서 자라온 선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보는 감독입니다. 코치들은 당연히 아카데미 선수들을 1군 선수로 성장시키고 영입생과 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돋움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에 방점을 찍은 것이 이번 리그컵이라 봐도 무방하죠. 사람들은 제가 어린 선수들을 출전시켰을 때 경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훈련해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클롭의 인터뷰 속에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 그리고 클럽 사단과 리버풀이 추구하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선수들과 함께 오랫동안 훈련해왔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세 번째, 그들과 함께 우승을 일궈냈다. 이를 키워드로 요약하면 아카데미 선수 1군 선수단 통합훈련, 아카데미 선수들의 1군 훈련 이외에도 아카데미 선수 활용 극대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통합훈련. 2015년 위르겐 클롭이 부임할 때부터 진행되었던 여러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 바로 1군 선수단과 유스 선수들이 같은 훈련장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훈련장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군 선수단은 메루드 훈련장, 아카데미 선수단은 커크비 훈련장. 클롭은 이러한 지리적인 제약이 아카데미 선수들의 경험과 발전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1군 팀에서 어린 선수를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시키고자 연락을 한다면 30분 이상 걸리는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롭은 리버풀에 부임하게 되며 생각한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인 1군 아카데미 훈련장 통합을 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메루드는 훌륭하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저는 이곳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루드에서 커크비로 이동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지만 모순적으로 너무 멉니다. 축구는 변합니다. 때로는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25년 전 당시의 기준으로 메루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카데미와 1군 팀을 한 곳으로 결합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당장 여기서 개선할 수 없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아카데미 9살 팀에서부터 성인팀이 똑같은 훈련장에서 함께 훈련하며 어린 선수들을 포함한 유스 코치들 또한 1군 선수들의 훈련 태도, 준비, 방식을 익히길 바라고 감독 코치단은 가까이서 어린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보다 쉽게 그들의 정보를 알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바란 것이죠. 메루드에서 부지를 확장하여 커크비에 있는 선수들을 합류시킬까도 고민했지만 당시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1952년 개장한 메루드 트레이닝 센터를 2020년으로 정리하고 커크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정신을 가져온 것으로 아카데미 선수단과 1군 선수단 간의 리버풀 문화를 이식시키고 클럽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공,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훈련, 경기장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했을 때 1군 선수단 중에서 누군가 튀는 행동,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아카데미 선수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혹은 아카데미 선수들의 경우 1군 선수단과 코치들의 공간을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몇 가지 룰이 있죠. 첫 번째, 커크비 아카데미 선수들의 연봉 상한선 5만 파운드. 두 번째, 엔진 크기 1.3리터 제한, 자동차 조항. 세 번째, 핸드폰 금지. 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해도 프로 계약을 맺기 전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어 어릴 적부터 성장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길 바라며 결코 스포츠카를 끌고 훈련장에 올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조항은 1군 선수단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제임스 밀러, 조던 핸더슨, 앤디 로버트슨과 같은 베테랑들도 겸손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녔다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릴 적 우리들의 학교 생활처럼 훈련장에 오게 되면 8시 30분에 핸드폰을 수거하고 집에 가기 전에 핸드폰을 다시 되돌려준다 합니다. 이처럼 통합훈련을 통해 아카데미 선수들은 축구 능력만이 아닌 성격, 가치관 형성에 최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중에 1군 무대에 데뷔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카데미 선수들의 1군 훈련 이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앞서 언급된 클롭의 인터뷰 속 내용입니다. 아카데미 선수들의 1군 선수들의 전술과 클롭과 코치단이 원하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히 아카데미 선수들을 활용해서 우승했다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아카데미 선수들을 활용해서 우승했다. 만일 한두 명의 선수만 아카데미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면 이와 같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리버풀 아카데미 선수들이 1군 선수단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는 펩 레인더스 수석 코치 그리고 마토스 코치 두 인물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레인더스 코치는 클롭 옆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기에 눈에 익을 거라 생각하고 비터 마토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트 디벨롭먼트 코치라고 어려운 명칭이 붙어있지만 이는 리버풀의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1군 선수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물, 즉 커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18세 이하, 23세 이하 선수단을 총괄하며 성인팀의 경기 방식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개인의 성장과 함께 팀의 발전도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인물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마토스가 직접 언급한 인터뷰로 보시면 제게 있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발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발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를 집단적인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마토스와 레인더스에 대해 가볍게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레인더스와 마토스는 재미있는 연결점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첫 번째, 레인더스와 마토스는 포르투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현 마토스의 업무는 2015년 레인더스의 업무와 동일하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레인더스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프로 선수로 뛰어본 경험이 없어 코치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러한 연결점에서도 1번,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르투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조금 과장해서 레인더스, 마토스 두 인물의 포르투 유스 코치 경험이 현재 리버풀 아카데미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펩 레인더스 코치는 08-09 시즌에서부터 14-15 시즌까지 포르투 19세 이하 코치, 포르투 B 코치, 포르투 1군 코치 전 연령대를 경험하고 14-15 시즌 리버풀의 아카데미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마토스는 11-12 시즌에서부터 14-15 시즌까지 포르투 아카데미 코치, 19세 이하 분석원, 17세 이하 코치 그리고 잠시 산둥 아카데미 코치로 2년간 지내다가 18-19 시즌 다시 포르투 B로 돌아와 코치를 맡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겹친 기간은 약 4년. 이때 포르투에서 일하며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 시즌 마토스가 포르투에서 리버풀로 팀을 옮겼을 때 레인더스 코치는 리버풀 올해의 영입이라 언급했을 만큼 그의 리버풀 행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는 마토스가 얼마나 훌륭한 재능인지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18-19 시즌 부바치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석 코치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그간 쌓아두었던 리버풀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이 리버풀에 왔다 느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아카데미 선수 활용폭이 넓은 클롭과 레인더스 아래의 마토스? 두 번째, 현 마토스의 업무는 2015년 레인더스의 업무와 동일하다. 2010년부터 2014년 레인더스 코치가 부임하기 전 그리고 2015년 클롭이 부임하기 전까지 리버풀 아카데미 선수들의 안정적인 1군 진입, 적응 확률은 극악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2015년까지 시스템을 통해 1군에 진입한 선수 중 가장 많은 출전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40경기를 소화한 존 플래너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2015년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 마토스가 맡고 있는 엘리트 디벨롭먼트 코치, 아카데미와 1군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 자리에 처음 들어간 인물이 펩 레인더스, 현 수석 코치입니다. 14-15 시즌 처음 리버풀에 왔을 때는 16세 이하 코치로 이후 디벨롭먼트 코치로 임명되어 커크비와 메루드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클롭이 부임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핵심 인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인 큰 업적이 자신의 코칭 아래 주장직을 맡았던 아놀드를 적극 어필하며 16-17 시즌 1군 데뷔를 시킨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도 활발히 아카데미 선수들을 분석하여 1군에 도움을 주었고 2018년 1월 자신의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감독으로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클롭 사단의 핵심인 부바치가 팀을 나가게 되자 클롭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레인더스 코치에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현재의 클롭 사단, 클롭, 레인더스, 크라비츠 3인방이 만들어졌으며 18-19 시즌 공석이었던 엘리트 디벨롭먼트 코치 자리는 2019년 10월 비터 마토스를 포르투에서 데려오며 대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시죠? 커넥터 역할을 했던 레인더스가 수석 코치로 올라가며 자신이 지도하고 분석했던 선수를 1군에 진입시키는 데 활용했으며 비어있던 커넥터 자리에 마토스가 임명된 것입니다. 구단주와 위리겐 클롭 간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통합, 커크비 훈련장 통합으로 인한 1군, 아카데미 선수단 통합, 실질적인 레인더스 내부 승격, 아카데미
총괄의 포르투에서 일했던 마토스 임명, 코치들 간의 통합,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게 되며 리버풀 아카데미는 리버풀 웨이를 다 함께 걷게 됩니다. 1차적으로 훈련장에서 아카데미 선수들의 정보를 수석 코치, 감독이 곧바로 알 수 있고 2차적으로 레인더스와 마토스 간의 정보 가공도 곧바로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아카데미 선수가 1군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마토스의 방식을 하나만 얘기하자면 마토스는 심지어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그저 축구 선수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선수를 보게 되면 그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수가 필드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당연히 체크해야 하지만 그의 발전에 있어서 때로는 훈련 세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가 사는 곳,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그의 사회적 생활은 어떠한지 알고 있다면 그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은 판덴베르의 집이었으며 선수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클럽이 자신들을 돌보는 것을 느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리버풀 선수라 느끼길 원하며 리버풀 선수가 유럽의 다른 클럽의 선수와는 다르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클롭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축구라는 스포츠를 단순히 축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생, 삶과 연관지어 봐야 한다. 레인더스 코치나 마토스 코치도 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여 어린 선수들을 정말 아들과 같이 관리하면서 지금의 1군 선수로 데뷔시킨 것입니다. 처음 언급했던 세 가지 부분, 여기서 1, 2번에 대해 너무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3번까지 자세히 접근하진 못했지만 클롭, 레인더스, 마토스의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지난 리그 26라운드 루턴타운 경기에서는 무려 7명의 21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한 최초의 리그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엘리엇, 콴사, 그라벤베르, 브래들리, 클락, 맥코넬, 단스, 엘리엇과 그라벤베르를 제외하면 5명의 선수가 아카데미 선수죠. 그 외에 아놀드, 존스, 켈러와 같이 자주 출전하는 선수들까지 감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클롭, 레인더스, 마토스의 조화로 인해 이번 리그컵 우승 트로피를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이 또 아이러니한 게 안타깝게도 클롭, 레인더스, 크라비츠, 마토스, 클롭 사단은 모두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새로 부임하는 감독 코치들은 지금까지 잘 읽어놓은 시스템을 활용해야겠죠. 영상이 길어져서 뉴스 관련해서 많이 삭제시켰으니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거나 라이브 방송 때 공부한 내용을 자주 말하니까 그때 놀러 오십시오. 그럼 안녕.